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치과 박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악 앞니의 일체형을 무절개로 시술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앞니의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경우가 대구치 부위에 시술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면, 상악 앞니 부위의 치조골은 협착으로 돌출되어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처 둘레 전체를 치조골이 둘러싸게 심으려면 자연히 치조골에 맞춰서 경사지게 픽스처를 심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대주도 경사가 져 있는 앵글드 바트를 써야만 크라운도 뻗어지지 않고 이쁘게 제작될 수가 있죠. 또 나사결합 구멍이 설척이 아닌 협척에 위치하니까 지대주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크라운을 다시 하지 않는 한 나사가 풀리더라도 소구치나 대구치 임플란트처럼 다시 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골폭이 넓은 케이스라면 픽스처를 세워서 심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세워서 심으면 상악에서는 절단 교합이다 반대 교합이 될 뿐더러 나중에 크라운이 설척으로 함몰된 모양으로 만들어지기에 심미적으로 나쁘니,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크라운을 제작해야 심미적이고 교합도 정상적으로 됩니다. 또 하악에서도 세워서 심는다면 교합이 안 될 것이니 역시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크라운이 제작됩니다. 이런 이유로 앞니에서는 치조골의 경사대로 심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앞니 임플란트는 주로 척방으로 교합력을 받게 되어 있으니 지대주나 픽스처의 변형이나 파질 가능성이 크고 나사가 잘 풀릴 수가 있겠는데, 특히 상악이 더 그렇겠죠. 게다가 설상가상 앞니의 치조골은 전체적으로 골폭이 좁아서 지름 3.8mm 픽스처는 심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지름 3.5mm 조차도 심을 수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앞니 부위나 어금니 부위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경우 치조골이 흡수가 되어서 길이와 폭이 줄어들고 또 치조골정에 경사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발치 후 시간이 오래 경과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골폭이 좁아지면 이상적인 식리 위치를 잡기가 애매해지고, 치조골정의 경사가 클수록 식립 방향이 골경사대로 틀어지기가 쉬운데, 골질이 단단할수록 경사를 더 잘 먹습니다. 그런데 앞니 부위에서는 유난히 골폭이 좁아서 식립 위치 설정도 어렵고 치조골정의 경사도 심해서 식립 각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골질이 좋아서 방향이 더 잘 틀어지니 이렇게 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방향이 틀어지면 픽스 일부가 치조골 밖으로 노출될 수가 있겠고, 지름이 클수록 방향이 더 틀어지고 노출도 더 많이 되니까 앞니에서는 지름이 큰 픽스처를 심으려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니 치조골은 원래부터가 골폭이 좁은 데다가 전체적으로 갸름해서 깊이 심는다고 해서 골폭이 확보가 되지가 않으니 굵은 픽스처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치 후에는 골폭이 더 좁아지고 치조골정의 경사가 지는 데다가 골질이 대부분 좋은 편이라서 무리하게 굵은 것을 심으려고 하면 식립 방향이 잘 비틀어지기 때문에 선택 가능한 픽스의 지름은 이래저래 작아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픽스의 지름이 작은 데서 오는 이런 약점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게다가 골경사가 있기 때문에
지대주 커프가 뼈에 걸릴 수가 있어서 지대주의 불안정 결합일 가능성이 추가로 항상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니에서는 치조골종의 경사가 심하니 높은 곳에 맞춰 심으면 픽스처에 다사산이 노출되고 낮은 곳에 맞춰 심으면 경사가 없는 직선 커프를 써야 지대주가 완전하게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즉 소위 말하는 맞춤 지대주를 써야 하는데 그러면 커프 길이가 길어지고 두께가 얇아져서 압류라서 교합력은 약하겠지만 주로 측방 교합력을 받기 때문에 둘 다 불리합니다. 이런 이유로 앞니에서는 졸평보다는 지름도 더 작아질 수 있고 직선 커프가 가능한 일체형을 심는 것이 여러모로 봐서 유리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실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상하계 3개, 하계 2개의 픽스처를 심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발치창이 아직도 보이는 이유는 뽑은 지 5개월이 경과되었지만 골 재생 속도가 느려서 그렇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5개월밖에 안 되었으니 골 흡수가 많이 되지는 않았을 테니 식립 위치를 잡기가 비교적 쉽고 식립 방향의 유지도 쉬운 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니 부위라서 골질은 좋지만 골폭이 좁은 2급 케이스일 것이니 식립 가능한 픽스처의 지름이 기본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일체형을 심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골경사까지 심하다면 지대주 결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일체형을 심는 것이 적당하겠죠. 실제로 CT를 보면 12번 척절치 자리인데 이 자리가 식립 위치가 맞는데 치조골종의 경사가 없고 보시다시피 골흡수도 많지 않은데도 식립 가능한 픽스의 지름이 3mm 밖에 안 되고 그것도 빠듯하죠. 전체적으로 치조골이 얇아서 깊이 심어도 골폭 확보가 안 되니 일체형일지라도 지름 3mm보다 더 굵은 픽스처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깊이 심어서 골폭이 확보가 된다면 지름이 조금 더 큰 픽스처를 심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체형을 심을 경우입니다. 조립형은 지대주 커프가 뼈에 걸려서 지대주 결합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따라서 이 케이스에서는 조립형은 구조적으로 심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또 지름 3mm인 조립형 자체가 어차피 없으니까 일체형을 심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름 3mm인 일체형을 심기로 하는데 여기까지는 발치창이라서 아직 골절이 무르니까 커프 길이를 6mm로 깊게 심는 것이 좋겠고 픽스처 길이는 12mm까지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름 3mm, 커프 길이 6mm 일체형을 심었습니다. 협술로 뼈가 압박이 되어서 마치 픽스처처럼 하얗게 보여서 뼈 속에 다 잠겼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식립 직후 바로 찍은 XR 뷰를 보면 가까스로 뼈 속에 잠긴 것 같은데 그 두께가 1mm도 안 되지만 협설적으로는 뼈가 많이 압박이 되어서 하얗게 보입니다. 특히 협착이 더 그렇게 보이고 근원심으로는 발치향이 아직 덜 아물어서 치조골과 픽스처 간의 갭이 보이지만 보통은 앞니에서는 서로 간에 잘 맞닿게 됩니다. 그 예로서 다른 케이스인데요. 만약 이처럼 골질이 좋은 경우라면 하의 앞니부에서는 이런 초기 고정을 식립 직후에 바로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정도라면 식립 즉시 크라운을 해주고 바로 씹어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앞니에서는 대부분 골질이 좋아서 이렇게 초기 고정을 크게 잡히고, 또 골질이 안 좋아도 협술 측에서 강한 초기 고정을 얻게 되니 임시치아도 바로 해줄 수도 있고, 또 유착 실패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립형도 똑같은 골 유착을 얻을 수가 있지만 지름이 3mm인 조립형은 없어서 심을 수도 없고, 혹시 골폭이 넓어서 지름이 3.5나 3.8인 조립형을 심는다고 해도 일체형처럼 깊게 심지를 못하고 높은 곳에 맞춰서 이까지만 심어야 하니까 나사산이 노출되는 것인데, 완전한 지대주 결합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일체형은 깊이 심어도 나사산이 없는 매끈한 커프 부위가 노출되니 염증에 덜 취약한 것입니다. 하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아래로 더 내려가 보면은 그는심으로도 침밀과 더 잘 맞닿고 있고, 설적으로 하얀 압박은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협적으로는 여전히 강하게 압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식립위치를 설적으로 살짝 옮기면 협척의 골 두께도 또 확보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협척의 압박이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절단 교합이나 반대 교합이 되니 크라운의 모양도 이상해지므로 이상적인 식립 위치가 못 됩니다. 11번 중절지 자리도 비슷한데 절치관 때문에 식립 위치나 각도를 더 신경을 써야 하겠고, 가까스로 지름 3mm 일체형을 심었고, 협술적으로 역시 강한 압박에 의한 초기 고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21번 중절지 자리도 비슷한데 골폭이 조금 더 넓어서 지름 3.3mm 정도 일체형을 심을 수도 있지만 그냥 3mm를 심는 것이 안전하고 심기에 편합니다. 식립 위치나 각도가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픽스처가 골 밖으로 노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커프 길이를 조금 줄여서 덜 깊게 심었었고, 이번에는 협척으로 1mm 정도 골 두께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악 42번 적절치 자리인데요. 사악보다는 골폭이 조금 더 넓어 보이니 심기에 편해 보이고, 또 아래로 좀 더 내려가면 골폭 확보가 더 될 듯이 보이지만, 측정을 해보면 커프 길이가 6mm가 되어서야 지름 3mm 픽스처를 심을 수가 있는 골폭이 잡힙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지름 3.3mm도 심을 수 있어 보이지만 어차피 일체형을 심어야 하니 굳이 무리를 해서 3.3mm를 심어야 할 이유도 없어서 오히려 이렇게 잔존 골벽이 더 확보되게 심는 것이 좋겠고, 사악보다 여유있게 심겨졌습니다. 32번 척절지 자리도 측정을 해보면 지름 3mm, 커프 길이 6mm인 일체형을 심는 것이 알맞아 보입니다. 계획대로 심었었고, 식립 직후 찍은 엑시얼 뷰입니다. 하악에서는 상악과 다르게 아래로 더 내려가면 골폭이 확보가 되니까 지름이 3.5mm 정도 되는 조립형도 심을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대주 결합 문제 때문에 깊이 심을 수가 없고 지저골정에 맞춰 심어야 하니까 이렇게 픽스처가 지저골 밖으로 노출되게 심을 주시고, 따라서 나사산이 노출되니 역시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식립 직후 파노라마 사진이고, 6달 후 상악에는 크라운을 했고, 하악은 43번 송곳니를 추가로 뽑았기 때문에 임시추화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곳니까지 임시로 브릿지를 해주기 위해서이고 나중에 아물고 나면 추가로 심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